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고조 행위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존재감 과시와 미한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북한 문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 규범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은 미국의 도발 때문이라고 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허튼 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7일 콘돌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진행한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대담 행사에 참석해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역대 정부 모두의 도전이었고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과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doesn't like to be ignored. Yeah.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몇 년 동안 중단했던 미한일 훈련을 다시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We've taken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even more our defense and deterrenc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더 광범위한 확산 우려에 반영된다고 지적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 규범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other kinds of aggravation and provocation that we're seeing are condemnable, and the specific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들은 결의 위반을 넘어 영내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환을 주고받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 잘못된 주장을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의 발단이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면서 그것은 허튼 소리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총회 군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의 빅터 드보락 공사참사관은 지난 14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10월 4일 일본 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2021년 9월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은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 준비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보락 공사참사관은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과 비핵 국가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의무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위협 등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단행한 추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한국이 약 5년 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 등 이례적인 빈도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터무니없는 행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미한일 3국은 안보 협력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식당 건물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형체가 온전하게 남은 금강산 내 한국 소유 자산은 이제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를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북쪽, 즉 항구 부근에 위치한 고성항 횟집 건물이 철거된 듯 기존과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 갈색 지붕이 선명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콘크리트 잔해로 보이는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 개관한 고성항 횟집은 한국 현대 아산 소유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국의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단층 건물의 폭 80m, 총 236석 규모로 금강산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이 고성항 횟집 철거를 완료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추정됩니다. 플래닛랩스의 8월 28일자 위성사진에서는 고성항 횟집의 갈색 지붕이 분명히 보이지만 9월 1일자 사진에선 지붕 일부가 뜯긴 듯 회색 면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월 8일에는 주 건물이 있던 자리가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인 장면이 포착됐고 24일에는 작은 부속 건물마저 무너진 듯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부터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철거했고 4월에는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에 8개 숙소동을 해체했습니다. 또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는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 펜션타운 등에서 철거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BOA는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지난달부터 뜯긴 사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과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 펜션타운 등은 전면 철거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전한 건물 형태를 유지 중인 한국 측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천 빌리지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최근 갱신한 보고서에서 2021년 1월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의 리홍기, 량순여, 리태인 씨 등 일가족 3명에 관한 통보문을 중국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그러면서 이들은 2021년 4월 중국 지린성 연길 감옥에서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통보문 사본을 북한과 일본 정부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 6월에 보낸 통보문에서도 중국 정부에 이들 탈북민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3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불법 체류자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의 인도주의 이외 목적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에리트레아, 러시아, 시리아 등에 대한 이 같은 지원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들이 이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벨라루스 등에 대한 차관이나 기금 사용을 막기 위해 투표에서 반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